자, 사회문화 6강입니다. 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주식회사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어느 정도 필요에 따라서 자본금을 더 늘려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고 또 하나는 무상증자입니다. 이거의 어떤 차이점,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주식을 발행해서 사회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회사의 정관에 따라서 일정한 정해진 근본 규칙이 있겠죠. 자, 여기에 따라 발행 예정인 주식의 총수를 기재해야 됩니다. 자,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처음에 이 정관에 정해진 주식의 총 발행수가 있는데, 이거를 초과해서 발행할 수는 없어요. 유상증자가 됐던 무상증자가 됐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뭘 한다? 자, 수권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는 수권 자본 내에서 주식의 일부만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 설립 이후에 필요에 따라 추가로도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이 주식 총수를 다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우선적으로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가 될 때 이 자본금이 더 충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추가로도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도에서 주식의 총수, 정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총수 이내에서. 자, 이렇게 실제 발행한 주식의 수와 주식의 액면가를 곱하면 이게 바로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실제 주식의 주식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실제 거기 주식에 써 있는 액면 금액이 있습니다. 자, 요것을 곱해주면 이렇게 자본금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체 1,000원짜리인 주식을 10,000주를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 결국 1,000만 원이 되겠네요. 하지만 주식회사 초기에 자본금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은행권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고, 회사 이름으로 채권, 자, 이것을 나중에 회사에서 이것을 갚기로 하고 더 돈을 지금 자금을 빌려오는 거야. 그리고 발행하는 그 유가증권을 우리는 뭐라 한다?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이나 채권은 결국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죠. 그러니까 원금도 상환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 지급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회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들 외에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바로 이 증자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주식을 새로 아까 우리가 나머지 전체 주식 총수 중에 일부만 발행을 했고 나머지가 남아 있겠죠. 자, 이 부분에서 뭐 한 번에 다 발행할 수도 있고 거기서 어느 정도 한도만 발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증자의 방법에는 다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주식을 발행할 때 주주들에게 그 대가를 받는 유상증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무상증자가 있겠죠? 자, 오늘 유상증자를 먼저 여기서 살펴봅니다. 자, 유상증자는 모집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누구를 대상으로 이 주식 이걸 발행을 할 거냐? 그리고 누구한테 이것을 더 사도록 하겠냐? 이건데, 자, 첫 번째는 기존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주주 배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기존에 있는 외부적인 저기가 아니라 기존의 그 주주들이 있겠죠. 자, 이 사람들에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주주를 추가로 더 발행을 하고 거기에 새로 발행을 하는 그 주식에 대한 그 인수권을 줘가지고 새롭게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잘 보장해 준다. 하지만 기존의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대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주식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먼저 기존에 우선권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 주주들한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발행이 된 주식의 어떤 보유 비율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이걸 추가로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일반 공모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기존에 있는 주주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어떤 특정 거래처나 은행 같은 걸 통하지 않고요. 다수 일반인한테 그것을 어떻게 공지하고 거기서 공개 모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방식을 시행하면 새로운 주주들을 모을 수는 있지만 기존 주주들은 주식 보유 비율이 낮아지고 자, 주가의 하락으로 손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총 100, 자, 100주를 발행을 했었는데 자, 이것을 각각 예를 들어서 뭐 20씩 해가지고 5명이 지금 주주가 돼 있었는데 자,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 100주를 더 발행을 했어요. 총 200주가 되면서 자, 그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 중에 지금 20주였는데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20%였는데 뭐가 되는 거야? 10%로 좀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보유 비율이 낮아집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많이 발행되면 발행될수록 가격은 떨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상증자는 기존의 주주들에게 먼저 새로운 주식을 배정한 다음에 기존의 주주들이 만약 구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주식을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특정인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받는 제3자 배정 방식이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주로 회사와 밀접한 관련 있는 어떤 특정 대상의 투자가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데 자, 신기술의 도입이나 또는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로 한정을 하게 됩니다. 자, 또한 기존 주주들의 자, 이해관계나 지분에 따른 경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관의 의거에서 먼저 자, 거기 하고 만약에 이것이 정관에 그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에 외에도 주주들의 의견 절차를 거치는 등 엄격한 규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자, 모집 대상, 자, 유상 증자의 경우 모집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개로 지금 분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상 증자는 또 새롭게 발행하는 그 주식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액면 발행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의 그 금액이 거기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액면 가격 그대로 발행하는 것. 자, 이게 액면 발행이 되는 거고요. 자, 시가 발행이라는 것은 자, 현재 주식 시장에 그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액면 금액은 1,000원인데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이것이 2,000원이 거래가 되고 있다면 자, 2,000원에 발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가격만 이렇게 정합니다. 자, 그래서 액면 발행은 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액면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자, 주주들은 자, 새로운 주식을 시장에 매도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액면 발행한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의 액면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게 되면요. 자, 그때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예를 1,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주식이 거래가 될 때 2,000원이 거래가 되면 이걸 2,000원에 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겠죠. 자, 이것이 장점이 되겠네요. 자, 액면 발행의 장점입니다. 자, 반면에 시가 발행은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익이 주주의 수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 회사의 자본 잉여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여기 자본 잉여금이란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이거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자본인 바로 이렇게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의 어떤 차익이 생길 거예요. 만약 거기 이익이 생기면 그게 바로 자본 잉여금이 되는데 자, 이것을 지금 회사 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 후자의 방법 어떤 거? 바로 이 시가 발행 방법을 사용하네요. 하지만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주식의 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주식이 많아지게 되면 자, 그만큼 어떻게 밖에 외부에서 바라볼 때 이 회사가 지금 건전한 회사가 아닌가 봐. 왜 자본금이나 이런 게 딸리니까 지금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식을 잘 투자를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식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시가 발행을 하는 경우에 자, 현재 시장 가격보다는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시가가 현재 지금 거래되는 금액이 만약에 5,000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한 10%를 더 할인해서 뭐 4,500원에 주거나 자, 이런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회사는 기존의 주식수 또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 현재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해서 이 할인폭을 정하게 되겠죠. 몇 퍼센트를 할인해 줄 건지를. 자, 유상증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군가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할 때와는 달리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발행한 자, 주식의 수에 비례해서 자본금이 늘어나요. 자, 그리고 거기 따라서 시가 발행을 할 경우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이 차이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재무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그만큼 자본이 늘어나게 되겠죠.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자본이 늘어남으로써 지금 전체적 재무 개선이 됩니다. 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자, 어떤 새로 발행한 주식에 비례 자본금이 늘어나는 장점이 하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전체적인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된다는 거. 자, 또한 정관에 기재된 수권 자본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사의 의결만으로도 유상증자를 실행할 수 있어서 절차상으로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또 장점이 되겠네요. 자, 하지만 계속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면 회사의 재무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유상증자는 주가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주식을 더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 한편 자, 증자의 다른 방식이 바로 뭐냐? 주식을 발행을 하지만 이를 주주들에게 대가 없이 나누어주는 무상증자의 방법입니다. 자, 유상증자는 돈을 받고 자, 이것을 지금 판매가 된다면 자, 거기에 비해서 지금 무상증자인 경우는 기존의 주주들에게 대가 없이 이걸 추가로 다시 발행을 해서 나눠줍니다. 자, 무상증자도 유상증자와 마찬가지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의 총액은 증가합니다. 왜? 자, 지금 주식이 추가로 발행이 된다면 자, 결국 주식 수가 더 늘어나는 거죠. 이 자본금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건 주식 수에다가 그다음에 액면가를 지금 곱한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돈은 별도로 안 받았지만 결국 주식 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자, 요만큼의 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 금액만큼의 자본금 총액은 지금 증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주주들에게 주식이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회사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본금이 늘어날 수 있는 걸까? 자, 그리고 분명히 주식을 발행해서는 분명히 실제로 돈은 더 들어온 게 없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어떻게 늘어나냐? 자, 이때 회사의 자산은 자, 자기 자본과 부채로 조달이 되는데요. 자, 자기 자본은 자기가 어떤 자본금이나 이런 걸 내는 경우 있게 주주들이 자, 그거 이외에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지금 어떻게 또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아까 같은 뭐가 있었죠? 채권 같은 거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걸 부채를 조달해서도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 자기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잉여금이에요. 자, 잉여금에는 자본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서 얻은 이익인 이익잉여금. 자, 다른 말로 영업을 해서 어떤 매출이나 이게 증가함으로써 거기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영업이익, 이게 바로 잉여금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중의 현재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자, 주식을 새로 또 발행해서 발행 가격과 액면가의 차이가 발생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얻게 되는 이익이 바로 뭐가 된다? 자, 이게 바로 자본 잉여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자본이라는 것은 자본금과 그다음에 잉여금 안에 또 세부적으로 더 나눠지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데 자, 여기다가 지금 뭐 아까 주식을 더 추가로 발행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돈은 이제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돈은 실제로 안 들어왔지만 자, 이 잉여금에 해당되는 거 있었죠. 아까 이게 자본 잉여금이나 그다음에 이익 잉여금이 있단 말이야. 자,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얘를 지금 가지고서 어떻게 되는 거야? 추가로 지금 어떻게 자본금을 어때요? 자본금으로 이걸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전체적인 자본금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아래로 다시 가셔서 자, 이때 기존의 주주들이 자, 여기서 다시요. 잉여금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주식을 발행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본 잉여금이나 또는 이 잉여금 있죠? 자, 이거 중에서 일부 금액을 가지고 주식을 발행한 후에 기존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주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자, 무상증자를 하면 잉여금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왜? 이것을 어디로 끌고 온 거야 지금? 잉여금을 이렇게 자본금으로 끌고 왔으니까 자, 잉여금은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 자본금, 주식은 추가로 더 발행이 됐으니까 자본금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예,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무상증자는 회계상으로는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기존 자산 내의 숫자가 이동한 것 뿐이에요. 이게 이해되나요? 잉여금에서 어느 쪽으로? 자, 이게 자본금 쪽으로 온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자, 기존의 주주는 자,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한 주식의 수는 늘어나지만 자, 시장 전체의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의 자, 아까 얘기했던 지금 주식을 추가로 더 발행을 했으니까 결국 자본금이 증가를 했잖아요. 자,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주당 가격은 떨어지게 돼요.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주식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걸 보고 나서 주식을 투자하는 이런 경우가 좀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자, 기존 주주 말고 다른 사람도 그 주식을 갖고 있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금 어떻게 가치를 좀 낮게 좀 평가를 하게 될 테니까 결국 주식의 가격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주주들 각자가 보유한 주식의 전체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수는 늘어나고 시장 전체의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주당 가격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 주주들 각자가 보유한 주식의 전체 가치는 거의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야겠네요. 하지만 자, 무상 증자를 실시하는 것은 회사 내 잉여금이 많다는 것이고 자, 그만큼 이익이나 영업적 이익이나 자본금에 의한 어떤 이런 자본 잉여금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재무 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자, 투자자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게 장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주식회사의 그 자본금 어떤 조달 방법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이걸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